경매로 땅을 샀는데 웬 정체모를 건물이 떡하니 있다?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법정지상권과 가설건축물의 관계에 대해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와, 진짜 완벽한 땅을 찾았어요. 입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라? 저기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컨테이너 박스는 대체 뭐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땅 덥석 입찰하시겠어요? 이 사소해 보이는 판당 하나에 여러분의 소중한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잘못된 결정은 뭐다? 바로 보증금 몰수죠. 정말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 건물이 그냥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단순한 가건물일까? 아니면 아주 복잡한 권리가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지뢰 일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를 대박으로 이끌 수도 반대로 쪽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다행인 건요. 이 혼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준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도대체 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임시로 잠깐 쓰려고 만든 건물. 그래서 보통 3년 정도의 기간 제한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영구적인 자재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이름, 법정지상권.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땅 주인이 나로 바뀌어도 원래 있던 건물 주인은 계속 그 땅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리예요. 와, 이걸 모르고 덜컥 땅을 샀다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대법원이 아주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가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아주 그냥 명확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청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이제 땅 위에 가설 건물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그 무서운 법정지상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정말 큰 리스크 하나가 시원하게 사라진 셈이에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그럼 이제 가설 건축물 있는 땅은 무조건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교묘하고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저 건물이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진짜 가설 건축물이 맞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법정지상권 걱정 없죠? 그런데 오른쪽, 겉보기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미등기 건물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특히 이런 경우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분명 가설 건축물인데 주인이 몰래 밑에다가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싹 해놓고 일반 건물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허가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골치 아픈 건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도 철거를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명도소송에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이 비용만 해도 최소 300만 원 이상은 그냥 깨질 수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의 투자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런 지뢰들을 피하고 알짜배기 기회만 딱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어떤 전문가라도 현장에 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필승 체크리스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첫째,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조건 관공서로 달려가세요. 가서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발품 팔아서 현장에 가봐야죠. 가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진 않은지,
땅에 단단히 박힌 기초가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이런 모든 잠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철거 비용 같은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입찰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감을 믿지 마세요. 경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에요. 오직 서류, 그리고 여러분의 두 발로 확인한 현장, 이 팩트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철거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최고 입찰가에서 이 500만 원을 반드시 빼고 입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를 비용으로 바꿔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의 방식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저거 위험해 하고 피하는 물건에서 진저백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물건을 보면서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될까요?